대구대학교 온라인 무료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알고 계신가요? K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프로그램으로 매학생, 여러 대학의 우수 강좌들을 오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코र्स, 대국민 대상 평생교육 무료 서비스입니다. 대구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총 17개의 다양한 강좌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대구대학 K무크. K-팝, K-컬처, 이제는 K무크!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K무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수교육, 치료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언어문학, 디자인 분야의 총 17개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통해 국내 최고 교수진들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K무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K무크.
대구대학교 온라인 무료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알고 계신가요? K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프로그램으로 매시브, 여러 대학의 우수 강좌들을 오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코र्स, 대국민 대상 평생교육 무료 서비스입니다. 대구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총 17개의 다양한 강좌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대구대학 K무크. K-팝, K-컬처, 이제는 K무크.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K무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수교육, 치료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언어문학, 디자인 분야의 총 17개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통해 국내 최고 교수진들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K무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K무크. 네, 지금부터 2021년 대구대학교 K무크 학습자와 만남의 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강은 지적장애 학생 교육 강좌의 심화학습의 일환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온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은 박연희 감독님이십니다. 1991년 극단 함께 사는 세상에 입단하여 배우, 연출 활동을 하셨고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강사 20년 차에 현재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의 예술 감독님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럼 이제 박연희 감독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모두 함께라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극단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은 대구 지역에서 30년간 마당극,
창작극을 전문으로 하는 마당극 전문 극단이고요. 공연과 더불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지속해 왔는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교사 그리고 최근 10년간은 그 발달장애 청년들을 함께 이제 수업도 하고 또 공연 발표까지 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그 작업의 성과들을 모아서 장애인 연극제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있는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장애 청년들과 함께 했던 그 저희들의 축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폐막을 했습니다. 모두 페스티벌 통이라고 폐막을 했는데요. 그 작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모두 페스티벌 통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페스티벌의 기획 의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 지역에서의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 모두라는 이름을 걸게 된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작 인큐베이팅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창의적인 공동 작업을 통해서 다름과 차이의 예술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배리어 프리를 꿈꾸는 모두의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두의 몸통, 모두가 소통, 모두 다 보통이라는 부제입니다. 저희 페스티벌의 부제고요. 다른 몸, 다른 목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몸짓으로 만나는 축제, 그것을 기획하자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부분들은 제가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저희 모두 페스티벌 기간 동안 총 9개의 작품 그리고 3개의 워크샵 그리고 집담회라고 해서 축제에 참가했던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그리고 협력예술가들이 함께 그간의 그 협력 작업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사자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예술가들이 협력 작업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진을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개막 공연의 모습입니다. 이 개막 공연은 저희가 3주간 매주 금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큰 인형이 보입니다. 대지의 여신, 지구를 들고 있는 여기가 남산역 광장이고요. 첫 개막 공연으로 워크숍과 프레이드,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는데 나무다구 움직임 연구소에서 온 선생님들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2시간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고 극장에서 출발해서 남산역까지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퍼레이드를 하고 남산역 광장에서 또 퍼포먼스, 그래서 오염된 지구를 함께 살리려고 하는 몸짓들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그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운전자들, 보행자들 다 보는 사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다시 극장으로 돌아오는 길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관객들이 극장에서 이루어질 이제 다음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활동 보조 지원사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이들과 또 지역의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의도들, 그 창작 인큐베이팅 작업, 그리고 창의적인 공동 작업, 그리고 베리어 프리의 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 예술 활동과 육성을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 작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 자조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 청년들이 저희 극장에 주 1회, 3월부터 해서 주 1회 연극 수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기 일상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또 무대까지 올리는 작업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2개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조각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레인보우와 조각보라는 단체가 있는데 조각보에 참여했던 2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만긴 씨와 이 박의지 씨인데 지금 연극 경험이 5년차, 4년차 저희 극장에서 계속 연극 수업을 진행을 했던 발달 장애인 분들이고요. 연습 과정을 보면 2분이 힘들지만 재밌고 또 하고 싶은 작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인터뷰한 걸 그대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만기 씨 같은 경우 재밌어서 또 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고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운전사 역할이 지금 제일 쉬웠고 아빠와 목욕탕 장면에서는 애드리브를 많이 했는데 관객들이 보고 있어서 부끄럽고 그랬지만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사를 잘 못 외우셔요. 그런데 이 즉흥 연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무대에서 관객과 거의 놀이 수준으로 주고받으면서 연기를 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했고 의지 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어머니가 그날 공연을 보러 왔는데 역할 중에서 선생님 역할 중에서 세제통을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세제통이 드는 게 무거워 보였다. 약품 들기가 무거워 보였다. 이건 연기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네, 실제 마임으로 했는데 실제인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 재밌게 보셨다라고 이제 가족의 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할에 대한 이제 애착들, 운전수 역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식의 연극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만기 씨는 짧은 대사를 좀 못 외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엄청 많은 연극도 나는 하고 싶다. 의지 씨는 뮤지컬뿐만 아니고 사극, 역사극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작품 횟수가 쌓이면서 다른 양식에 대한, 다른 형식에 대한 연극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이제 2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자신이 이 배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늘 연습하러 오면 매일 극장에 출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전에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극장에 출근하고 싶은, 극장에서 일하고 싶은 거죠.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습과 공연 모습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일상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와 함께 주 1회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칼국수를 먹든지 통닭을 먹었던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연극화되고 대사도 자기가 만들고,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무대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들은 노래와 춤을 이제 가미된 세미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서 춤 연습도 하고 스튜디오 가서 녹음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함께 했습니다. 네,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함께 그 작업을 했던 연극 강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탁정아 선생님이신데요. 극단 함세상의 마당극 배우고요. 연극 강사 경력은 10년 차 정도 되십니다. 근데 창작 과정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일상 경험이 창작 과정으로 녹아들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면의 표현 욕구가 발현이 됐다. 처음에는 일상의 모습, 이야기를 그대로 무대에서 재연하고 이후에 재현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면에 있는 자기 표현이 어느 순간 솟구치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적 표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근희 씨는 장면짜기 과정에서 평소에 첼로 연주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을 하고. 그런데 그 장면을 마임을 너무나 아름답게 일상 장면 이제 재현해서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모든 참여자들이 숨죽이고 그것을 거의 5분 정도 지켜봤습니다. 음악도 없이 그냥 자기 동작으로.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이제 공연 장면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연습 과정은 소통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을 만들고 하는 과정뿐만 아니고 저희가 1년간 이렇게 만나려면 연습 시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부모님들 단톡방에 연습 시간을 바뀐 시간을 공지하고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이제 당사자들 단톡방에 바로 이제 연습 시간을 공지하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서 이제 연습 시간도 잡아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연 과정에서 선생님은요, 또 어떤 걸 발견했나 하면 공연은 이제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또 공연은 무대 위에서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집니다. 등퇴장뿐만 아니고 상대방 배우와의 대사 약속, 행동 약속, 그리고 음향에 대한 약속들, 조명에 대한 약속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약속들을 이제 계속 연습하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어떤 경우는 동료들을 이끌기도 하고 본인이 이끌려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배우들, 또 하고 싶다는 배우들과 다음 작업 구상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의 공연 장면인데요. 코로나와 춤입니다. 제목이 당사자들이 직접 제목을 지었는데요. 코로나로 하자, 춤으로 하자, 나로 하자. 이걸 합쳐서 저희가 코로나와 춤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대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제 이야기를 모아서 공동 창작으로 만들었고 공동 연출을 했습니다. 당사자 2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3명이 공동 연출을 했는데요. 음악도 직접 선곡하고 장면도 짜기도 같이 연습하고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그 우산 쓰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 자기들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그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하고 싶은지 관객들에게 묻는 이야기, 배우들에게도 묻고 관객에게도 묻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신나게 밴드 음악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고 코로나 굿바이라고 외치면서 함께 지금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좀 특이점은요, 재작년부터 공동 창작에 공동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출에 관심 있는 이제 당사자, 그리고 또 한 분은 나는 스텝을 하겠다. 음향 감독, 난 조명이 좋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음향 감독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전문 감독이 옆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완벽하게 당사자가 이제 그 조명실에, 음향실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25분간 그 큐 많은 음향들을 다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취감을 이제 높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음으로 보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창의적 공동 작업을 통한 다름과 차이의 예술 축제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성이라는 어떤 관습적 규범을 좀 깨고 주류 문화, 주류 연극 이런 것들을 깨고 장애 당사자 중심 예술적 미학의 접근으로 협업을 통해 이제 장애 예술의 다양한 실험과 소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모두 페스티벌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또 두 팀을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한 팀은 뇌병변 장애인들로 구성된 그룹이 있습니다. 놀놀이패라고 해서 자신들을 꼭 중증 장애인들의 끼와 신명을 펼치는 연극패라고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AAC 대체 음성 소통으로 해서
이제 소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 이제 문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데 김정희 씨 같은 경우는 연출 극작 배우 5년차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하고 이제 또 한 분 더 두 분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전문 작가와 함께 한 달간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작 과정에서는 내가 모르는 아이디어의 떠오름에 놀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계속 연극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는 새로운 작업이었고 이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을 발견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협력 작업에서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연출이기 때문에 늘 이제 그 배우들과 함께 자기가 구상하고 연출선을 가지고 왔었는데 새로 배움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는 과정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 몸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내 몸, 물론 배우도 하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연기를 해왔지만 바로 몸이 매체가 되고 몸이 하나의 어떻게 표현에 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몸 있는 그대로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연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끝이 작가와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고 그래서 한 번 더 만약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음 기회에 대한 이제 기대를 비추고 있고요. 여기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님과 작업하고 공연하게 돼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셨고 장애 예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 예술,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이 서울에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구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열리도록 이제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디어 아트입니다. 도시를 허하라라는 공연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기획하면서 그분들에게 서로 다른 몸, 서로 다른 말, 이것을 가진 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폐쇄성과 차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리어 프리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거의 극장에 일주일에 3번, 4번씩 와서 사진 촬영도 하고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왼쪽에 요 뒷모습은 이 함께 작업한 김미련 작가의 몸입니다. 몸이고 중간에는 손과 발을 지금 우리의 영토,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라는 글이 보이시죠? 이렇게 매핑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함께 또 했던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놀놀이패의 대표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너와 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손잡고 걷는다면 두 분이 이제 이 긴 천을 이용을 해서 극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는데 글을 함께 썼던 글들을 투사하는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양쪽에 두 분이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거기 보면은 그 대구 시내에 있는 동성로입니다. 그 큰 건물에서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는 이제 것을 디자인했는데 여기 글이 이제 자가스 사람 보이는데 우리의 몸은 전쟁터이다. 매끈하고 평평하게 도시를 허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또 한번 볼까요? 뒤에. 네.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가의 이야기를 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미련 작가는 독일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을 해서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국내외 지금도 다수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로컬포스트라는 단체의 대표고요. 창작 과정에 보면 그 아름다운 갈등을 통해 개인이 사회에 대한 시각을 되돌아보고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첫 작업이었고요. 예, 장애인 당사자와 작업한 게. 그래서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선입견에 갇혀서 몰랐던 몸과 도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과 깊은 성찰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미지와 영상서사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서로의 몸에 대한 질문,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토론,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또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도시를 허하라는 주제와 연결시켜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여기 글에도 나오는데 암투병 중입니다. 지금 암투병 중이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작업하기 전에 3월에 이제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계속 투병 중이신데, 이번 작업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작업에 많이 녹여냈는데요. 중요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개인의 이제 내 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사회적 질병, 사회적 장애, 이제 사회적 어떤 관점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사회적 배제, 장벽,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습 과정에서도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3명이 다 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도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서로 다른 손과 발의 움직임들, 여기서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몸의 어떤 감각들을 오히려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포착하고 확대하고 포커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다. 감각의 발견과 확장성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발탈이라고 전통 탈놀이 중에 있습니다. 발에 이제 탈을 해서 가장 이제 그 역할들의 연기, 다양한 이제 발짓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작업도 이후에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AAC라고 보완대체 의사소통으로 계속 이분들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적 기량보다는 감각에 대한 이제 접근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과정에서는 여러 청의 그 공연평을 모으고 연구해서 작업에 반영을 하겠다. 공연 감상평을 이제, 그리고 관객들은 굉장히 면밀하고 집중력 있게 공연을 감상하고 관찰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작업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했던 그 창작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확장된 시각으로 새로운 감각의 작품을 선보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은 관객이 만날 수 있게 공연 장소 확보, 공공장소, 공원이라든지 대공연장으로의 이제 시도, 그리고 해외 공연, 이런 부분들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네, 여기에 이제 중간에 뒤에 서 계신 분이 작가고 앞쪽에 휠체어 타고 계신 두 분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에는 뒤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또 두 번째 팀은 비보잉 그룹입니다. 티지 브레이커스라고 역시 대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비보잉 그룹인데요. 해외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김혜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발달장애인 연극 동아리 3년 차고 우리 자조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4차례 정도 수업을 하고, 그리고 2차례 워크샵, 3시간 정도 걸친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공연을 올렸고요. 그래서 연습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배워보자 설득하면 긴장이 풀리고 배우면 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쉬운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쉬웠어요. 네.
그리고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고 나서 연습 또 하고 또 하고 협동하면서 연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연 과정에서는 동료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비보잉을 가르쳐 주시러 온 선생님들의 멋진 몸짓에 놀랐는데 사실 공연을 하면서는 동료들이 확 달라진 모습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놀랐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배틀이 들어갔습니다. 워크숍 과정에 배틀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장면이 공연으로 올라갈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신명나게 잘 이제 놓으셔서 이것이 이제 공연으로 올라갔는데 관객들의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혜서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혜서씨가 뭔가 처음 해보니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깜짝 놀랐어요. 혜서씨 리허설을 하기 전에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팡팡 뛰었거든요. 혜서씨는 배틀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워요. 자기 생각에 해가지고. 네네, 저희도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몸짓들, 신명난 몸짓들이 바로 나와서, 그래서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은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 싶다.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고, 이 모두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를 봤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분과 저희 극단의 선생님이 함께 봤는데, 이제 동료들이 사회 보는 모습은 여기 보면, 뭔가 저 사람이 장애인이다라기보다 우리 같은 장애인이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 같은 장애인이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나머지 장애인분들도 똑같이 사람이다 보니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장면 사진을 보면요. 공연 모습입니다. 왼쪽은 티지 브레이커스의 이제 지금 춤 장면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은 함께 배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상도 저희가 똑같은 색깔로 맞춰서 연습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함께 했던 비보이 김우창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기량 차이가 있어서 일정 수준까지 함께하기 위한 연습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아주 새로운 도전이었다. 참여자들의 성취감 느끼는 모습에 아주 뿌듯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새로운 도전,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세 번째 기획 의도인데요.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베리어 프리를 꿈꾸는 모두의 축제. 저희 극장은 경사로로 처음에 극장을 개관해 이사를 왔을 때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경사로로 바꾸고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찾을 수 있는 문턱 낮은 극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베리어 프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자들을 위한 대한축제가 되고, 그리고 예술적으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활동 공연 진행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까지 하자, 이 축제가.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사회도 보고 행사 조력도 하고,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트존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함께 1차 사회를 봤던 권진석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봤던 거 처음에 했고 잘했어요. 그리고 스텝하면서 선생님들과 즐거웠고 내년에도 이런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점 역시 선생님들이랑 스텝들이랑 즐겁고 친하게 지내서 기뻤어요. 라고 지금 좀 긴장하고 있죠. 사진 모습에서. 근데 목소리 크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다음 보면요.
여기도 이제 사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할지 스텝복도 우리 똑같이 나눠 입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면서 진석 씨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 관객들 없으면 공연을 못하니까 아쉽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객들한테 안전히 잘 돌아가시길 바라고 나중에도 건강하고 나중에 또 뵙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페스티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출연자들 고생했고 내년에 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김태영 씨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오른쪽에 지금 저희가 이 야외 작업들을 또 다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말이 아주 짧아서 1, 2차 인터뷰를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극장에서 이제 QR 체크하고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안내하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QR 체크 업무할 준비, 전자출입 명부, 앱 접속 이런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스텝과 같이 한 소감은 힘들었다, 또 기분이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터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크기가 너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면서 안전 수칙 안내 업무가 기분이 아주 좋았고, 네, 공연장 내에서 수칙을 준수하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태영 씨가 네, 모두 페스티벌 파이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예, 그리고 동료들에게 만기 씨한테 응원을 하고 싶고, 또 사회자 역할을 진석 씨는 아주 잘했다. 네, 그리고 만기 씨와 의지 씨 하루는 계속돼요. 이렇게 동료들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진석 씨가 사회자 역할을 할 때는 옆에서도 상대 역할을 하면서 연습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예. 네. 모두 페스티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차이사이 대원들 최선을 다해 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네, 관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만 안전하게 왔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박유현 선생님, 저희 스텝 보조이시기도 하고 지금 베리어 프리 총괄 팀장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자막 담당도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소통 과정에서 이제 무엇보다 팀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자들이 대면보다 톡에서 자기 의견을 더 잘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자보다는 또 대면이 더 편한 팀원들도 있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팀원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제 참여하는 팀원들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협력 작업을 통해서는 진행 팀원들이 같이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지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동료의식 또한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한 관객과의 만남에서는 저희가 아트존에 글을 남기는 작업을 했는데 무엇을 쓴다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공간에 주어진 것이 소통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의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희 폐막 공연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끼고 공연하기도 하고 관객분들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거의 극장을 꽉 채울 정도로 관객들이 돌아오신 관객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권해드렸었고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폐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그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일단 전해드리는 것으로 모두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박연희 감독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강사님께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라는 이 특강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오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